자, 이사회학교 사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렵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보고 배우셨으면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물음표 보이시죠? 여러분들 며칠 남으셨습니까? 항상 마지막 있다는 생각과 남아있는 순간의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우리 이사배중학교 3학년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하나 하면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드라마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보고 싶고 기다려지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5명의 주인공 등장인물 가운데서 어떤 누군가가 가장 매력적이신가요? 저는 모든 캐릭터가 다 매력적이지만 가장 매력적이게 저에게 다가오는 캐릭터는 바로 간담체외과 조교수인 이익준 교수입니다. 항상 유쾌하고 항상 밝고 또 자신의 전문성인 영역에 있어서도 실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에게서는 닮고 싶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익준 교수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더욱더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정석 배우하면 생각나는 드라마나 영화, 캐릭터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참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나오면서 매력적인 연기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인상이 남은 캐릭터는 바로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조정석이라는 배우를 알리게 되었으며 시청자들에게, 관람객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던 모습이 바로 납득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납득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강렬해서 한 기자가 조정석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학 개론의 납득의 캐릭터가 강해서 다른 역할을 맡아도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조정석 배우는 꼬리표는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떼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떼어내고 싶다라고 떼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떼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음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수업부터해서 지금 당장 졸업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꼬리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후회하는 꼬리표를 떼어내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표가 떼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이란 동안 내가 1, 2년 동안 가져왔던 꼬리표들을 다른 노력으로, 다른 모습으로서 떼어지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의 시작으로서 지난주에 졸업하는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후회라는 감정과 함께 또 이번 1년을 어떻게 보낼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써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댓글로나 메시지로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니까 많이 어색하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느끼셨고요. 이제 이 느낀 것을 바탕으로 어색해진 나와의 대화를 자주 반복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는요, 나보다도 나의 진로나 나의 성적이나 나의 친구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쉽게 표현한다면 나보다도 나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인데 나라는 것을 놓치고 나와 관련된 무언가를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직업과 역할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뀌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건강한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적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성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갈 대학과 학과가 중요하지만 여러분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보다도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 앞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우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성적도 갖출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원하는 학과의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가 꿈꾸는 직업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강사인 김미경 강사님의 그 토겐쇼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제가 바로 나 데리고 사는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의아하죠. 나를 데리고 살아간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주제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지만 나를 데리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는 방치해놓고 나와 관련된 무언가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 1학년 진로 수업 때 제가 이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자신과 소통하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어쩌면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하는 대상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버려두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과 소통하며 자기 자신을 잘 데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성장형 사고방식을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하고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 충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예를요, 우리는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올림픽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을 이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패배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관객석에서 들려왔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지막으로 나아가기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뇌이며 다시금 경기장에 올라가서 놀라운 역전과 함께 금메달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장형 사고방식 자기 충족적 예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리를요, 우리 일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친구에게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 친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친구는 문제를 공감해주고 격려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자와 후자의 상황에서 어떤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나요? 정답은 바로 문제를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친구입니다. 당연히 그 해결 방법을 말해주는 친구가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움직이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앞서서는 내 문제를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정서적인 유대가 갖추어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조언을 들었을 때 내가 결단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롤 류의 교수팀이 실험을 한번 하였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중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에는 수학 학습 요령을 교육하였고요. B그룹에게는 성장형 사고방식을 교육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그룹이 더욱더 성적이 상승하였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B그룹이었습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배운 B그룹이 76% 성적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B그룹의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향상될 수 있단다.
더욱 발전하고 있단다. 열심히 노력하면 똑똑해질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격려해줬더니 스스로 방법을 찾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수학 성적을 상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성장형 사고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부터요, 나와 소통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성장형 사고방식으로서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응원하고 또 내가 그거를 듣고 그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선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생각 다이어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적게 먹고 내가 해야 하는 운동을 더 많이 하면 다이어트는 이루어집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생각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적게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러한 심리와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바르게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제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지 않은 말 중에서는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도 있겠지만 내가 자주 반복해서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듣고 싶은 말은요, 내가 이런 말 들으면 내가 여유도 가지게 되고 내가 정서적인 변화도 가지게 되면 더욱더 동력을 얻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저는요, 23살에 가면성 우울증을 알아서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은요, 얼굴은 웃음을 띠고 있지만 속마음은 언짢고 괴로운 병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또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돼,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요, 참 어려운 말이었는데 교수님의 그 말을 따라서 한번 그냥 계속해서 되뇌어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제 생각의 변화가 만들었고 그 생각의 변화가 나를 여유롭게 만들었으면서 여유로워지고 나니 인생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기회를 따라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한마디의 변화가요, 제 인생을 바꾸었고 저라는 사람을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간단한 활동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간단하지만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고요. 그러면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키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긍정적인 말,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도 자주 좀 나누었으면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뭐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뭔지도 표현해 보시고, 친구에게서도 친구가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 또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랑도 이런 부분을 소통해 나가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관계,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고요. 그의 시작이 되는 생각 다이어트를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한번 적어주시고, 또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를 세울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